예, 화목한 런치 스탁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고 오늘 밤도 상당히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와 제법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아침 출근하면서 이제 우리 회사 이제 레포트들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도 하나 쓰셨던데. 오늘은 네이버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 없다. 네. 오늘 장이 좀 힘든데 제 뒤에 오늘은 제가 이제 SKT텔레콤 그다음에 KT 이게 묶어서 통신주인데 사실은 통신주가 뭐 시장 방어주 그렇죠? 그렇죠. 방어주인데 이게 이렇게 뭐랄까 이게 여기에 걸리기도 하고 여기도 걸리기도 한 게 좀 있어요. 1번은 밸류업에 걸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 AI 관련돼서 걸리기도. 이런 것들이 걸릴지 일단은 뭐 우리 방울 낚시 같은 거 있잖아요. 방울 낚시 딱딱 방울 딸랑딸랑하면 이렇게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과연 그런 전법이 토용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오늘 여러분들 이제 내일 이제 우리 영상을 확인하시겠지만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코스닥 분봉 차트입니다. 와 무슨 뭐 한 폭의 계곡이 쭉 떨어지는 진경산수와 같은 정말 이거 투자 심리가 매우 냉각된 그런 모습들이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SK텔레콤인데요. 오늘 뭐 나름 그래도 주가가 안 빠지는 게 참 대단할 정도. 그 다음에 KT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뭐 약간 좀 예열되는 듯한 느낌인데 일단 뭐 나오셨으니까 뭐 오늘 주제는 통신주긴 한데 네이버 잠깐 한 1분만 얘기할까요? 괜찮으시죠? 네. 네이버가 우리가 이제 7월 초에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줌 컨퍼런스 행사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바닥 찍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레벨 업이 됐는데 다시 또 영차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뭐 오늘 나오는 레포트들 뭐 짧게 서머리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잠깐 좀 팁을 좀 주신다라면 일단 워낙 많이 빠진 주가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국내 네이버뿐만 아니고 지금 AI 관련주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보시면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알파벳이 물론 신고가긴 한데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주가 상승 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지수보다도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통적인 문제점 AI 알겠어. 근데 엔비디아 칩셋 비싸게 사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얘는 무슨 매출을 언제 일으킬 거야? 라고 하면 아직은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또 방금 말씀드렸던 빅테크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투자와 뭐 인력과 기술력으로 AI 시장을 공략하겠다는데 과연 네이버, 카카오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거나 그들에 의해서 종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뭐 차치하고 뭐 국내 시장에서는 그래도 네이버의 영향력이 뭐 심하게 깨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고요. 거기에 이제 좀 부가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에 많이 민감한 산업군인데 아무래도 광고 커머스가 있다 보니까 근데 경기가 아직 돌아서는 흐름은 거의 없잖아요. 아직은 경기는 좀 부진한 편인데 네이버 실적은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변수들은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실적도 생각보다 많이 좋을 것 같은데 20% 이상 성장할 것 같은데 이제 외부 변수들 뭐 수급도 그렇고 아직 이제 성장주 금리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금리가 떨어질지 뭐 또 트럼프가 혹여나 됐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네이버가 한 5% 정도 튄 날이 하루 있거든요. 이제 외국인이랑 이런 데서 좀 매수세가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좀 들어온 날인데 확실히 수급은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런 변곡점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다시 15만 원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이버 관련된 코멘트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자, 이제 7월 중순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7월 중순 지나갔고 이제 9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9월을 얘기했냐면 연준 파월 형님은 금리 인하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우리 또 새롭게 급부상한 인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선 후보,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선 후보님께서 근데 선거 전까지는 금리 인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무언의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만의 TSMC를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대만이란 나라는 미국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얘기하면서 국방비 또 얘기하고 있고 관세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TSMC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한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 코스닥 종목들이 우장창창 무너지고 있고 성장주도 우장창창 무너지고 있는데 성장주의 대표 거대 공룡급인 이 네이버 같은 종목들 버티고 있으면 좀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장은 어쨌든 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방어주의 대표 주자인 KT와 SK텔레콤에 관련된 이 안재민 부장님께서 일단은 뭐 하반기 전망 자료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거든요. 안정적 성장과 높은 주주 환원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반기 전망 자료를 쓰셨는데 요거 하나씩 연구원님께서 넘기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렇죠? 네. 네. 제 화면이 보이시죠? 예. 예. 일단 뭐 통신업 자체는 늘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성장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장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산업이 아니잖아요. 뭐 특히나 이제 한 10년을 놓고 보면 또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최대 또 피해주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통신사들이 요금을 유일하게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세대가 변할 때 이제 저희가 LTE라는 서비스를 4G LTE라는 서비스를 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5G라는 서비스를 썼는데 지금 5G가 지금 보시는 대로 보급률이 75%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6G를 기다릴 때까지는 사실 매출 성장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6G는 언제 나오냐? 2030년이거든요. 제가 그때까지 애널리스트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 이제 시기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워낙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이 통신 본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새로운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많이들 보고 있고 그 부분들이 이제 AI이긴 합니다. 뭐 중간에 사람들 저희 휴대폰 안 바꾸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요즘 한번 쓰시면 2년, 3년 이렇게 좀 오래 쓰시잖아요. 핸드폰 스펙들이 워낙 고스펙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6G 아까 말씀드렸는데 6G가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도 별로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익은 되게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아까 네이버 제가 잠깐 얘기했고 뭐 하이닉스나 이런 흔히 말하는 몇십 %대 성장을 해주는 업체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뭐 안정적으로 높은 한 자릿수대 성장을 연간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비용 단위에서 별로 쓸 게 없고 매출은 좀 덜 늘지만 비용 단위에서 쓸 게 없으니 뭐 이익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올라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통신주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안정적인 실적의 플러스 배당, 주주환원 정책이고요. 이제 한 6%대 그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가장 조금 어떻게 보면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고 이 은행주들이 배당 수익률이 8%, 9%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원래 배당주의 대명사가 통신사들인데 여기서 조금 소외가 됐던 게 올해 내내 주가가 좀 재미없었던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력은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뭐 추가적으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고 통신사들도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올릴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사실 외국인들은 국내 투자자들보다 이제 좀 더 롱텀 보는 외국인들이 통신사들을 많이 사는데 국내 통신주들의 추가적인 이제 배당 업사이드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이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SKT랑 KT 같은 경우에 배당 성향이 지금도 조금 높긴 해요. 작은 편은 아닌데 SKT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배당 성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저희가 번 돈, 작년 순이익이 1조 1000억 정도 나왔는데, 거의 7,600억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3,0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번 돈 다 그대로, 주주한테 환원을 했는데, 올해는 저 여기 자사주 매입 기대라고 조금 써놓긴 했는데, 최근에 조금 변화들이 있어요. 이제, 주 SK 이제 회장님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이혼 소송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언론상에 보도가 됐는데, SK ENS라고 SK 주 밑에 있는 회사가 이노베이션이랑 합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요게 생기다 보면 이제 SK에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SK텔레콤, 그 다음에 SK스퀘어, 이렇게 두 업체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사주를 아직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사주보다는 오히려 현금 배당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일단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역시도 어쨌든 주가에는, 긍정적인 이벤트이고, 말씀드렸던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좀 맞는 취지여서, SK텔레콤은 배당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도에도 조금 더 그 배당금이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도 뭐 여기 저희가 감익이 나는 회사는 아니니까 전체 배당금, 주당 배당금은 조금 더 올라갈 여력들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KT도 마찬가지고요. LG U+도 마찬가지인데 다들 좀 많이 고민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U+ 같은 경우에는 세 회사 중에서는 배당 성향이 좀 낮은 편입니다. 40%. 앞에 두 회사는 50%. 그래서 여기도 이제 40%를 50%를 올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아직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이게 또 50%로 올라간다 그러면 배당금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KT랑 SK텔레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이노베이션 아까 얘기했는데 오늘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은 거의 10일만 찍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ENS가 정말 알토란 같은 비상장 회사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또 매수 청구 가격이 얼마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직 팩트는 아니죠.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아직 언론 보도만 나왔어요. 시장이 빨라. 자, KT하고 봤을 때는 밸류는 KT가 좀 싸죠. 그렇죠. PER이 한 5, 6배 되고 PBR이 0.5대, SK텔레콤이 한 PER이 한 8배, PBR이 0.9 정도 되니까 어쨌든 뭐 어느 잣대를 대더라도 저희 차트 보시면 2월달 빵 뛸 때 밸류업은 좀 약간 좀 에너지가 좀 소멸되다가 네. 다시 또 4월 중순서부터 이제 조금씩 레벨업이 돼서 지금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뭐 자동차 밸류업 올렸죠. 그다음에 은행주 밸류업 올렸죠. 최근에 증권주도 막 제법 올렸죠. NH투자증권 18,000원 목표가 나오고 막 장난 아니던데. 어쨌든 직원들이 막 기대가 좀 있다. 어쨌든 이게 밸류업이 이게 선순환되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삼성물산도 막 좀 괜찮던 흐름이던데 그 다음 통신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신주에 대한 밸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싸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문제는 실적이 나쁘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주가를 살 만한 상승 트리거가 되지는 않는 느낌. 섹시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섹시한 부분이 있냐라는 질문이죠. 제가 안재민 영업에 묻고 싶은 거는 좋아, 6G는 2030년이다. 한참 멀었고 지금 뭐 5G 70% 얘기하지만 그거야 뭐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캐시카고 계속 주구장창 갈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점핑할 수 있을 만한 거 단순하게 밸류업 가지고 점핑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계점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게 아까 이제 저희가 썸네일에서도 공개됐지만 AI이긴 합니다. 그걸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AI 하면 아마 이 말씀 하실 거예요. 통신사가 무슨 AI를 해? 뭐 아까 저는 네이버를 하고 있지만 네이버도 저렇게 고전하는데 통신사가 무슨 AI야라고 하면 뭐 그 말씀이 좀 틀린 건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방향성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저희가 작년에 LLM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걸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게
네이버, KT, SKT였어요. 여전히 LLM은 이제 중요하지만 이 LLM이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 업체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저희가 이기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쵸. 통신사들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LLM이 요즘은 또 스몰 LLM이라 그래서 LLM을 좀 경량화한 모델이 조금 유행인데, 그래서 통신사들은 이 LLM을 좀 통신에 잘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좀 변화가 됐고요. 이제 뭐 통신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영역들 중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콜센터. 콜센터는 이제 요즘이야 많이 안 쓰시지만 KT가 114 예전에 전화번호 안내하던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많은 콜센터를 대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AI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인력 비중을 좀 줄이고 AI화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사실 AI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데이터 센터이거든요. 뭐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돼서. 근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통신사들이 또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런 부분들에 좀 특화해서 AI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처럼 뭔가 너무 큰 모델을 만들어서 글로벌 빅테크랑 경쟁하겠다 이런 전략이 좀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 입장에서는 한시름 좀 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특히나 이제 B2B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신업은 저희 같은 소비자, 저희 개인들한테 어쨌든 요금을 받아서 사업을 꾸려가는 게 메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늘 정부에서 요금이나 압박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는 다 B2B지 않습니까? 회사들의 그렇죠. 예, 통신업과 관련된 것들, 데이터 사용량 계속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B2B성이고, 이거 매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크게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 환경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경쟁 업체들이 또 있어요. 삼성, SDS, 네이버도 경쟁 업체고, 그쵸. NHN 이런 이제 SI성 사업을 하는 업체들과도 당연히 경쟁이고 한데, 통신사들이 그래도 꽉 잡고 있는 게 통신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IDC라고 불리는 이쪽에서 저희가 AI를 적용해서 기업체들이 어쨌든 뭐 사업에 AI를 많이 도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수년간. 근데 그 과정에서 이 AI 자동화를 좀 도와주는 역할들을 통신사들이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당장 티는 안 날 수 있습니다. 뭐 여전히 B2C라고 불리는 이제 무선, 유선 이쪽 사업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KT도 보시면은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분사를 시켰고 여기 성장률이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런 데다가 통신사들이 붙여서 약간 B2B성으로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NH투자증권에 AI를 도입을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통신사와 그다음에 SI 업체들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부분들을 공략하겠다라는 게 통신사의 가장 첫 번째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막 기업체들이랑 제휴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그러면 어쨌든 AI 기술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SK텔레콤이 미국에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도 인수했다고 어제 발표도 했고, KT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SKT는 또 엔트로픽이라고 해서 또 아마존이 또 투자하기도 하고, 지금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이런 AI,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이런 업체들의 비견할 수 있는 이제 업체 중에 하나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분도 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들의 기술을 가져다가 로컬라이제이션 하는데 써보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 좀 국내 기업 보호 정책이 있습니다.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런데요. 특히 이제 정부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정부 프로그램은 외산 프로그램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신사가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쪽에 이제 성과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특히 SKT를 저희가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요. 이 진행한 투자가 결국은, 향후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1, 2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KT도 마찬가지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인 구조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뭐 팔 거 팔고 다시 뭐 조직 개편 다시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공격적인 투자를 잘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AI라는 것을 우리 소비자들, 뭐 B2B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긴 하지만 통신사들이 B2C 우리 소비자들에게 딱 우리가 AI를 활용하려면 온 디바이스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고 결국 핸드폰을 잘 판매하는 회사, 뭐 애플이 하나의 해당 예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통신사들도 따먹을 그 열매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 통신사들의 AI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숫자로 찍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퀘스천 마크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 외국의 빅테크들하고 MOU를 맺고 진도를 빼나가는 거는 박수 쳐줄만 하는데 투자자들은 통신사들을 접근하는 방법이 실적 잘 나오는 것보다 나한테 올해 얼마 배당 줄 거야 라는 관심과 니들 얼마나 벌었어 신사업 한다며 언제 결과 나올 거야 또 하다가 또 그만두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걱정 아닌 걱정도 있을 수 있어서 요런 어떤 그 퀘스천 마크도 있는데 아직 숫자를 예측하기는 좀 이르죠. 예. 이 비전들이 좀 언제쯤이면 이게 열매를 좀 맺을 수 있을까요? 뭐 짧게는 일단 1, 2년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어떻게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지는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워낙 지금 이제 이런 모든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겠다까지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데부터 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최근에 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보셨으면 소버린 AI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보안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정보가 오픈 AI로 가게 되면은 오픈 AI 서버에 그럼 저장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해서 이제 걱정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거를 통신사들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마 좀 나올 것 같고 그게 조금 더 성과를 보여주는 거는 아마 25년, 26년 요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재민 연구원님의 지금 탑픽은 일단 SK텔레콤이고요. 최근에 그 수급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높은 변동성 대비했을 때 통신주들은 좀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코스닥이네요. 죄송합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통신사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뭐랄까요 고정관념이란 게 있습니다. 결국 내수주 아니야? 해외를 뻗어나갈 수는 없잖아. 라는 것도 사실은 넘어야 할 산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통신주들은 여전히 시장 방어주라는 성격의 그 약간 색채가 좀 짙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이게 포트폴리오 잠시 공격적인 베타를 선호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험난한 시장에서는 좀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 Fear and Greed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과열되는 그 수치가 65를 넘어서는 그런 미국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미국이 여기서 재채기 한번 하면 이거 한국 이거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여름휴가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좀 잘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덜컥 약간 조금 걱정을 하게 되는 지금 우리 한국 K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서 마무리 해도 될까요? 네, 통신주에 대한 부분들 다뤄봤는데 오늘 일단 마음은 좀 괜찮습니다. 안재민 연구원이 네이버를 또 열망하시는 또 좀 응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 없으니까 어쨌든 좀 레벨업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